네, 안녕하세요. 저 의정부 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장재혁입니다. 오늘 케이스 한 가지 가지고 PCI 또는 캐비지 포인트에 대해서도 토의하는 자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48세 남한이었고 검진으로 이제 심장 초음파를 하셨는데 이상 소견이 보인다고 의뢰가 됐습니다. 환자는 체스트페인 등의 증상은 없었는데 익서셔널 디스프니아는 좀 있으셨다고 하시고 언더라잉으로 고지혈증과 당뇨 한 10년 정도 되셨는데 다행히 또 조절은 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먼저 시행한 EKG 보시면 T인 버전들이 프리코디알 리드 쪽에 보이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ST 디프레션이나 엘리베이션은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에코를 보시면 LB 사이즈가 좀 커져 있고요. LBDD 62mm 정도에 다행히 MR이라든지 어떤 심하진 않았었고 월모션을 보시면 멀티베스 테리토리 쪽으로 해서 서크 테리토리, RCA 테리토리 그리고 에이펙스 캡까지 모두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투 챔버, 쓰리 챔버에도 비슷한 소견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원을 해서 엔지오그래피를 시행을 했고 보시다시피 이제 오스 RCA부터 이제 CTO 소견이 이제 확인이 됐었고 RC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스부터 시작된 CTO의 브리칭 콜레터럴이 이제 프록시멀 쪽으로 살짝 가고 있는 정도, CTO가 두 군데에 걸쳐서 있는 것 같다라는 소견이었고, 다른 이제 인게이지가 쉽지 않아서 아마 두 번 이렇게 찍었고 아레오 뷰는 찍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랩 사이드에서도 볼 때 이제 서크에서 OM으로 나가는 곳에 디스크리트한 스테노시스들이 이제 두 군데 있으면서 또 아뉴리즈말 체인지가 또 있고 그 뒤에도 또 이제 OM이 또 갈라지시면서 여기도 한 90% 이상의 이제 스테노시스가 있었던 걸 볼 수 있었고 다행히 이제 랩트 메인은 괜찮았는데 LAD도 여기서는 좀 가려졌는데 프록시말 LAD 쪽에 시비어 스테노시스 그리고 디스탈 LAD 쪽에도 이제 70-80% 정도 되는 스테노시스가 있었고 전반적으로 사이즈는 좀 이제 네거티브 리모델링이 돼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상황이었습니다. 보시면 디스탈 RC CTO에서로 이제 콜레터럴이 이제 서크 레프트 이제 도미넌트 시스템으로 봤었고 LAD라든지 이제 디스탈 서크 쪽에서 이제 콜레터럴 플로우가 가고 있었던 걸 볼 수 있는데 콜레터럴 플로우는 디스탈 RC까지만 모는 것으로 보이고 이 미드 포션은 모두 아마 토탈 오클루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도 이제 확인을 해봤고 마찬가지 보였던 소견들 있었고 이제 프록시말 서크는 괜찮았는데 이 프로퍼 나간 직후부터 아마 OM 쪽이 많이 심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다행히 메인은 괜찮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케이스 서머리 하자면 48세 남자고 디슬리피데미아가 있고 EF 한 27%, 대부분 에리어의 에카이네이지와 함께 다른 부분에는 하이포카이네이지가 보이고 있었고 RCA CTO 랭스가 길고 프록시말 디스탈 LAD에 있고 OM에도 텐뎀 리전들이 아니지말 체인지를 가지고 있었다. 신텍 스코어를 봤을 때는 26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디스커션 포인트는 제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는 이분이 이제 캐비지를 한다면 이 디스탈 LAD에 스테노시스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리마로 그래프트를 연결을 해준다면 연결해 주기 전에 엔다렉토미를 시행을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라는 부분이고 만약 또 PCI를 하게 된다면 이제 LAD 서크 모두 PCI를 해야 할 걸로 생각이 들고 RCA CTO도 필요하면 해 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술을 LAD 서클을 하기 전에 할 것인지 이후에 하는 것도 괜찮을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OM1에 있는 이제 아뉴리즈말 체인지라든지 RCA 자체가 이제 아주 롱 CTO 리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캐비지든 PCI든 있어서 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서울성모병원 추은호입니다. 케이스에 대해서 PCI 페이버한 쪽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CT를 보시면은 아까 이제 LAD 디퓨저한 거 보셨을 텐데 생각보다 저는 뭐 엔지오보다는 CT에서 보면 플렉 버든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프록시마 LAD의 포칼한 리전 플러스 썸 칼시피케이션 그다음에 디스탈은 그냥 파이브로틱 포컬 칼시피케이션 포컬 스테노시스 그다음에 아까 서컴플렉스는 보셨던 대로 여기 두 군데 리전이 있고 RC는 이렇게 쭉
CTO인데 아까 중간에 보였던 그 브리칭 콜라테럴을 보였던 부분은 아일랜드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이젝션은 굉장히 떨어져 있고요. 그 이제 MRI를 찍었는데 이제 다행히 그 저희가 이제 뭐 바이어빌리티를 LG thickness를 25% 미만으로 본다고 했을 때도 제가 봤을 땐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다 바이어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선물해 보면 이 환자는 이제 이스케믹 카디오마이패티이고 트리플리 베슬 디즈가 있고 뭐 리전은 보셨다시피 그런데 뭐 CTO는 뭐 블런트 롱 아일랜드도 있고 뭐 septal 채널이 명확하진 않아서 JCTO 스코어로 따진다면 3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래도 레프트 도미넌트고 레프트 메인은 괜찮고 마이오카디움 거의 다 살아 있고 이래서 젊은 환자이고 하니까 이제 컴플리트 리베스크라이제이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이런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캐비지, PCI 두 개의 스터디가 있습니다. 스티치, 캐비지가 있겠고요. 최근에 나온 리바브 BCIS2는 PCI가 생각보다 효과를 못 보여주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여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들 잘 아시다시피 두 스터디는 스터디 군이 굉장히 다르고 스티치는 젊고 리바이브는 나이가 많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스티치는 RN이랑 SGLT2가 없던 시절이고 리바이브는 RN이랑 SGLT2가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 두 시절을 단순 비교하더라도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가 30에서 40%는 차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그다음에 이제 디바이스도 그 리바이브 쪽에서 CRT, ICD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까 그 신텍스 스코어 구하셨는데 역시 그 구하는 사람마다 참 다른 것 같은데 저는 20점이라고 계산을 했고 좀 하고 싶은 사람은 이게 작게 계산하는 것 같고요. 예. 수술하고 싶은 사람은 많게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긴 하고 이제 신텍스 스코어로 보면은 이제 뭐 동등하고 신텍스 스코어 2까지 집어넣으면은 캐비지를 하라고 권유를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신텍스 트라이얼에는 이젝션 프랙션 30% 미만은 1.3%밖에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신텍스 2를 가지고 이 환자를 어떻게 할지는 뭐 결정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제가 뭐 그 서전 선생님들 화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 캐비지를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많이 보셨던 트라이얼 그 데이터일 텐데 이제 다이아메터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캐비지 하고 나서 모탈리티가 높다 이런 얘기가 이제 1996년도 있었죠. 근데 이 데이터 이외에는 참 뭐 다이아메터가 없다고 다이아메터에 상관없이 그 결과가 좋다는 얘기를 많이 봤고요. 뭐 저도 찾다가 유로 인터벤션에 2016년에 캐비지를 하고 퇴원 전에 CT 찍었을 때 얼리 그라프트 페일리어가 오는 프리딕터를 봤더니 여기도 아직 레시피언트 아트리가 작을 때는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전혀 상관없는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아까 그 디스탈 LAD 같은 경우에는 DCB라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DCB를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컴플리트 리바이스케이션 꼭 해야 되느냐? 뭐 아직 정답은 없지만 아까 보셨던 BCIS2 트라이얼에서 보시면은 컴플리트한 게 그나마 가장 경과가 좋다는 점을 살짝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CT를 두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치료할지 보면 이제 캐비지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3베스를 다 이렇게 이어줘야 될 텐데 그럼 이제 이렇게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으면은 여기가 이제 그 피가 안 갈 것 같이 생겼고요. 여기를 이으면은 안 될 것 같고 디스탈을 이으면 너무 작고 이런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서컴플렉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OM에다 붙이실 텐데 OM에서 이제 서컴플렉스로 이제 피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언젠가 진행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RC는 뭐 수술하면 될 텐데 어차피 이 환자는 레프트 시스템 도미넌트라는 거 생각을 하면은 저라면 이제 스텐트를 이렇게 하고 아래쪽은 DCB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천성모병원의 김도윤입니다. 추인혁 교수님께서 너무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좀 저기 한데요. 제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거는 다른 정보는 전혀 없었고 NGO만 있었고요. CTO였고 다 아시겠지만 뭐 CTO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캐비지 인디케이션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 에너지만 체인지가 동반된 스테노시스가 있고 보면 아까 이쪽에다 캐비지 하는 게 아니고요. OM에 되면 이쪽에다 됩니다. 예. 위쪽에다 되는 에너지만 있는 데다 되는 건 아니고요. 이쪽에 OM2 쪽에도 병변이 있어서 만약 캐비지를 하게 되면 두 군데 될 것 같고요. 프록시마 LED 시비안 스테노시스 관찰 디퓨저하게 관찰되고 있지만 지금 아까 그 CT에서는 이 디스탈 쪽에도 병변이 있어 보이는데 엔조에서는 괜찮아 보이거든요. 캐비지하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어 보이고 플로가 워낙 적다 보니까 작게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원래는 좀 더 크지 않을까 다이아미터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서커 디지털 쪽에도 스테노시스가 있어서 OM을 두 군데 다 하고 마찬가지로 라이트 디지털 쪽에 PD나 뭐 이쪽에 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베스 ICMP 환자 이젝션이 낮아 보였었고요. 환자는 아마 이런 치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디스커션 하면서 어떻게 치료할지를 결정하는 게 물론 중요하고 환자의 리스크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이 환자의 제가 알고 있었던 히스토리가 없어서 이 부분은 좀 저기 하고 어찌됐든 간에 이 환자는 LV 디스펑션이 심하고 멀티베슬 디지즈 환자여서 클래스 1에 캐비지 레커멘드 되는 환자였고 저는 31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되게 좀 짜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캐비지가 이렇게 나와서 다시 한번 모여서 한번 같이 스코어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코어는 못 쟀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캐비지가 우선이 되었던 환자가 아닌가. 제가 좀 중점을 뒀던 거는 CTO 병변이 있는 환자에서 캐비지를 어떻게 하느냐인데 사실 뭐 상당 많이 보이긴 하고 했을 때 페이턴시도 그렇게 넌 CTO 레전에 비해서 좋지 않고 디스탈 플로우가 좋아야지 계속 페인터시가 유지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고 어찌됐든 간에 CTO 환자에서 캐비지는 좀 더 도움이 되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 코라테랄 플로우가 있는 CTO 병변에 있어서 했을 때는 뭐 PCI나 캐비지를 했을 때 좀 더 웨이스나 카디아 모탈리티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논문들이 있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신텍스 스코어를 했을 때 캐비지 레코멘데이션 되는 환자 있어서 좀 더 마찬가지로 카디악 데스나 인팍션이나 스트로크 리스크가 좀 적다라는 데이터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RCA CTO가 있는 환자에서는 어떨까라는 남겨둬도 될지 말지에 대한 거를 좀 찾아봤는데요. 이거는 조금 2013년도 데이터는 일단 CTO 병변을 남겨놓지 않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고 돼 있긴 한데요. 최근 데이터는 뭐 어떤 타겟 베슬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은 조금 올라갈 수 있긴 하지만 카디악 데스나 메이스는 높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악유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환자의 나이도 젊고 이젝션도 낮고 멀티 베슬 디지즈의 LED 스테노시스, RCA 토탈에서 또 이젝션이 낮기 때문에 젊어서 온펌 피팅으로 캐비지를 OM하고 PD, LAD까지 다 해주는 플랜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 똑같은 환자는 아닌데 이젝션이 낮고 CTO인 환자를 한번 소개해드리면 환자 64세 남자였고 디스업니아 이데마가 있었고 당시 예전에는 이젝션이 정상이었던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왔던 환자고 폴모에 이데마가 있었고 에코에서는 이젝션 15%였습니다. 환자가 되게 좋지 않았던 환자인데요. 엔조에서 보면 LED CTO고요. 서크 쪽에는 군데군데 좀 좁아져 있는 병변이 있었습니다. 라이트도 비교적 플로우는 잘 유지되고 있었고 LED 보면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렇게 코라테랄 플로우가 잘 유지되는 환자들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젝션이 비록 15%이긴 하지만 코라테랄 플로우가 이렇게 잘 살아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캐비지를 했을 때 좀 더 좋은 아웃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15%라는 그런 뭐 결과를 가지고 바드나 하트 트랜스플란트에도 가는 거는 조금 환자를 생각했을 때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하이브리드로 했었고요. 하이브리드 뭐 100% 하이브리드는 아니지만 일단 우리 내과학 교수님께서 이쪽에 서크 쪽에는 포발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캐비지 LAD만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바이어빌리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환자가 그 폐쇄공포증이 있어서 MRI는 하지 않았고요. 저희 내과 그 전두수 교수님께서 환자 괜찮아 좋아질 것 같아 LAD만 해줘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냥 수술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는 조금 쉽지 않았는데요. 그냥 LAD만 하나는 오피캡은 그냥 뭐 금방 끝나기도 하고 이렇게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심장이 너무 컸습니다. 이렇게 익스포저 하기가 또 좀 어려웠었고 또 이렇게 살살 건들다가 LV 쪽에 이렇게 들다가 어레스트 날까봐 되게 조마조마하면서 수술을 진행했었고요. 그래서 수술한 장면인데요. 이게 지금 션트가 디스탈 쪽으로 프록시말 쪽으로 잘 이렇게 안 올라가서 예, 이쪽에도 병변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잘 넣어가지고 캐비지를 잘 했었고요. 이게 찍은 사진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은 금방 끝났고 플로우도 잘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CT에서 보면 이렇게 디스탈 플로우가 잘 보이지 않던 LAD가 하고 나서는 잘 보였고요. 이젝션은 이미 뭐 POD 10일째는 계속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젝션 자체로는. 근데 환자 증상 자체는 좀 많이 좋아졌었고요. 그래서 다른 컴플리케이션 없이 퇴원했고 2달 뒤에 한 에코에서는 이젝션이 좀 많이 좋아졌고 환자가 되게 그 증상도 많이 좋아지고 예, 지금 거의 일상생활을 뭐 무리 없이 할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엔다텍토미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이젝션이 났고 이런 환자들 심장 세워가지고 엔다텍토미 하고 수술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일 것 같고요. 엔다텍토미 자체가 페이턴시도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그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신텍스 스코어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추경훈 선생님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게 처음에 계산을 할 때 라이트 도미넌트, 랩스 도미넌트를 선택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요. CTU, 라이트 도미넌트로 해놓고 CTU, RCA, CTO를 매기면은 저렇게 점수가 높고요. 랩스 도미넌트로 해놓고 RCA, CTO를 거의 무시하게 되면 점수가 낮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김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도미넌트를 선택할 때 이제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건데 그 결론적으로 그 RCA, CTO를 인터벤션을 이렇게 굉장히 자신 있고 RCA, CTO를 뭐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제 관점에서는 PCI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RCA를 괜히 어려울 것 같은데 하는 것보다는 전통적인 캐비지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패널쌤들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이현철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CS 백업이 없는 2차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이 환자가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케이스라 나이가 젊으니까 보험 드는 셈 치고 수술해라라고 얘기는 할 것 같은데 설득하기는 솔직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 만약에 치료를 한다고 하면 칼시파이드 프록시멀 LAD는 스탠팅을 할 것 같고 나머지 OM이나 디스탈 LAD는 드럭볼론 엔지오플라스티를 하고 약물 치료 열심히 해서 이젝션 프레션이 어느 정도 좋아지면 RCA, CTO를 트라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한 가지 관점이 어큐트 코로너리 신드롬이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일단 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허성호 선생님. 예, 빈센트 병원 허성호입니다. 어떤 인터벤셔니스트로서 사실은 PCR을 선호하기는 하지만은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어니리즈마 체인지가 있는 환자인데 대부분 그쪽 부위에 스텐노시스 있는 부위에 OEM 같은 경우도 다시 스텐팅하고 나면 어니리즈마 체인지 있는 데는 검체 잘 막히면 제 경험상으로 뭐 많지 않은 케이스긴 하지만 그리고 RCA도 CTO도 디지털 파트에 보면 에너지마 체인지인데 그걸 뚫어놓으면 RCA, CTO가 또 막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KBG를 해서 바이패스 해주는 것이 파텐시를 좀 더 올려주고 나중에 안 되면 PCI를 하는 그런 걸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승 교수님. 뭐 저는 서전이라 답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아니리즘이 있는 데다가 PCR을 하는 거 저는 예전에 뭐 가와사키 환자 캐비지를 해봐도 캐비지 페이턴시도 거기 터블런스 생기면 좋지가 않거든요. 근데 스탠트는 당연히 안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엔드라토미는 이제 결과가 안 좋다는 이미 많은 데이터가 있어서 엔드라토미를 하느니 차라리 캐비를 해놓고 그쪽이 안 좋으면 나중에 거기다 스탠트를 넣는 게 낫지. 엔드라토미 요즘에 안 하는 게 추세입니다. 네, 저는 에코 보는 사람이었어요. 참 질문이 있는 게 저게 케이스가 47세 남자인데 당뇨랑 하이퍼리피데미아 두 가지 가지고 저렇게 혈관이 심하게 나빠지는 분들이
흔하게 보는 케이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혹시 무슨 다른 바스큘라이티스나 이런 게 동반이 돼서 그런 건 아닌지 검사가 됐는지 또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캐비지하고 PCI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부분에 좀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뭐 제가 보는 환자는 아니어서 뭐 저도 차트 리뷰를 해봤는데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외게너스 그래뉼로마토시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별 차이 없이 똑같이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엔지오가 가와사키 아주 전형적이지는 않은데 선생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포지티브 리모델링이 중간중간에 있어서 뭐 그런 요소들이 좀 있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담배나 이런 거 뭐 많이 피우고 젊어서부터 그 당뇨나 뭐 이런 거 지금은 좀 개과천선해서 약을 먹지만 그동안에는 약을 안 먹고 그랬으면은 제 생각에는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FH나 이런 거 얼마나 높았는지는 좀 체크는 한번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 부천세종의 박하욱입니다. 그 흉부외과 선생님들한테 질문이 하나 있는데, 캐비지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아트리얼 그래프트를 LAD에다 연결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데, 지금 환자같이 프록시말, 디스탈, 탄뎀 리전을 갖고 있는 환자한테 타겟 그 리바스큘레이션을 어디다 할지 엔다스테렉토미가 어렵다라고 또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은 경우들이 많으니까. 근데 점프 테크닉도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 환자 같은 경우는 어디에 의실지. 아까도 그 엔지오에서는 디스탈 레전이 그렇게 심해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포칼하게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저 같으면은 뭐 점프를 하기도 하고 다른 그래프트 하나 더 대주기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좀 아니면 나중에 이제 내과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기도 합니다. 사실 엔다텍토미 좀 사실 쉽지가 않아서 사실 결과도 안 좋고 쉽지 않아서 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도움을 많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케이스에서 이제 흔히 인터벤셔니스트들이 하는 생각은 일단 PCI를 해놓고 캐비지를 밀어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많은 연구 결과들이 PCI 한 상태에서 캐비지를 하면은 결과가 안 좋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근데 이제 그거는 또 약간 아까 보신 것처럼 DCB를 하고 리모델링이 포지티브 리모델링이 오면 훨씬 더 캐비지를 하기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수님 뭐 DCB 하고 나면은 뭐 캐비지 하기가 네, 그것도 방법이고요. 아까 흥복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LAD는 프락스말 리전 때문에 디스탈이 좀 슈링키 돼서 그렇게 보이는 것 같고, 그래프트 연결하는 건 별 문제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술도 훌륭한 옵션이고, 인터벤션을 하게 되면 LAD는 스텐팅하고 서크는 에너지말 체인지가 있기 때문에 스텐트 넣고 나면 나중에 스롬보스 생기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DCB만 하고, 그러고 가이드라인 매니지먼트를 해서 LV 이젝션 프랙션 좋아지는 거를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RCA는 테리토리가 작기 때문에 레프트 도미넌스기 때문에 CTO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LV 펑션 좋아지면서 이제 뭐 스펙트나 뭐 이런 거 해서 RCA 디스탈에 이스케미아가 많다 그러면, 그리고 LV 펑션이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CTO 인터벤션을 해도 될 것 같고요. CT 보면 RCA CTO지만 나이도 젊고 그래서 칼슘도 별로 없고 스트레이트 포워드한 리전이라 RCA CTO 인터벤션은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했고요. 그래서 약물 치료하고 나서 이젝션 프랙션이 40대 후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RCA CTO 인터벤션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 계획하고. 근데 뭐 예. 뭐 한 말씀 하셔도. 아니 저도 인터벤셔니스트긴 합니다만, 근데 이 사람은 딱 보면 이제 엔지오 보기 전에 LV 디스펑션의 남자 47세 당뇨 있고 그러면 일단 캐비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보면은 이제 캐비지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CTO까지 잘 뚫어서 NGO를 이제 잘 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잘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롱텀 10년, 20년 젊으니까 잘 관리하면 30년 이렇게 더 이상 살 수도 있는데, RCA CTO 아무리 저 DS가 좋아졌다고 그래도 꽤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2개, 3개.
OM도 또 하고 LAD 하고 하면 이제 롱텀하게 보면 결국은 이제 캐비지가 더 좋지 않을까 싶고, 물론 이제 저희가 그냥 캐비지 보내고 잊어버린다 이러면 안 되지만 저희가 수술 테크닉까지 걱정해드리기 시작하면 저희도 너무 골치 아프니까 그건 일단 선생님들께 그냥 일임하시고, 그냥 제 생각에 저라면 저는 그냥 고민 없이 캐비지 보냈을 것 같습니다. 네.